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31번부터 풀겠습니다. 노즐이 계기압력 400kPa로 방사되는 옥내소화전에서 어떤 옥내소화전 노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수조 유량이 10m 삼승이라면 여기에 저수조가 이렇게 크게 있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치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있는 Q1이 있을 테고 여기는 Q2, Q1은 Q2가 되겠죠. 이렇게 쭉 나갈 때 여기서 이것이 쭉 내려가 가지고 다 소진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Q는 AV가 되겠죠. Q는 AV. 여기서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단위를 보면 얘가 미터 삼승 퍼 세크니까 이 부분이 시간이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Q를 T분의 T 세크 분의 여기를 V, 대문자 V, 볼륨으로 해가지고 미터 삼승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V는 여기에서 압력으로, 노즐 압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토리첼리식인 루트 2GH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간을 초로 구해보는 거예요. 초로. T, 초는 V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0m 삼승이라고 했죠. 여기다 10m 삼승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퀄 4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구경을 보는 거죠. 구경은 얼마예요? 노즐 직경은 10mm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가면 0.01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H. 자, H는 지금 여기서 압력을 줬어요. 물이니까 압력 P는 감마 H에서 H를 구하면 H는 감마분의 P, 물의 비중량 킬로파스칼로 줬으니까 9.8 킬로니우턴 퍼 미터 삼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0kPa니까 400 킬로니우턴 퍼 미터 제곱으로 이렇게 되면 지워져서 미터가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H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H 값이 얼마예요? 자, 안 구해놨네요. 그냥 바로 대입시켰네요. 9.8분의 400. 그래서 9.8분의 400을 그냥 대입시켜서 계산기를 한 번에 쳐가지고 이 초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를 구했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몇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T 초를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4501.58 4501.58 세크가 나왔어요. 얘를 분으로 바꾸려면 자, 분이 어디에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리고 밑에다가 초를 줘야 되겠죠. 1분은 60초. 이렇게 해서 60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줘 보니까 75분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유체역학적으로 풀었을 때 이런 거고, 우리 소방에서 계산하는 공식이 2차에 가면 우리가 외울 건데, 그런 공식이 소방에서만 쓰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Q는 0.653 D 제곱 루트 CP. 자, 얘는 6.653이 어떻게 나왔냐면 유도해가지고 Q는 AV에서 유도해서 나오는데, 원래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0.6597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Q는 AV가 되면 AV에서, 자, 이건 이상적인 경우고 여기다 유량계수가 들어가죠. 유량계수 C가 들어가는데 그 유량계수를 99% 0.99를 해주면 그게 6.653이 나와요. 이 0.653이라는 건 유량계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기나 이런 데서 저식을 쓴다라고 할 때 0.653 안에는 유량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계산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론적인 이상적인 경우를 계산해 가지고 Q는 AV를 환산해 나오면 Q는 0.6597 D제곱 루트 CP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Q는 리터 퍼 분입니다. 리터 퍼 분 해가지고 이걸 마찬가지로 V분의 T로 계산하면 분이 바로 나오겠죠. 여기서는 분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 위에 V는 리터로 환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 10 세제곱미터면 만으로 넣고 여기에 있는 이 D는 밀리미터가 바로 들어가면 돼요. 밀리미터 10mm니까 10 바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P는 메가파스칼이에요. 킬로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넣는다라면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면 0.4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 식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가 뭐 관건이 되겠죠. 안 외웠으면 이론적으로 먼저 풀어주는 방식으로 푸는 게 낫고요. 문제 32번. 안찌름이 50cm인 관에 자 그리고 동점성계수 뉴를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유체가 흐르고 있다. 측루로 흐를 수 있는 최대량을 구하라 라고 하고 하임계 레이놀드수로 2100을 주었어요. 지금 여기서 최대량은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 3승 퍼 세크, 즉 Q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Q를. 그럼 Q는 AV가 되겠죠. AV. 그 여기서 A는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A는 4분의 파이 D제곱인데 여기서 보면 얘가 단위가 센티미터 3승으로 나왔으니까 이쪽 단위를 다 센티미터로 바꿔줄까요? 그 맞춰주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럼 50mm니까 센티미터로 바꾸면 5cm겠죠. 여기서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A 값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V 값이네. V 값. V 값은 뭘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레이놀드 수 뮤분의 로 VD 또는 뉴분의 VD 이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동점성 계수를 줬으니까 얘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레이놀드 수가 2100으로 줬고요. 2100은 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V 곱하기 D D가 5cm 5 하면 여기서 V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V 값이 0.84 V는 0.84 cm per sec가 나오겠죠. 미터 per sec가 아니라 cm per sec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기다 이 부분만 대입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이 A가 되겠고 거기다 V 값을 0.84를 넣으면 cm 3승 per sec로 나오겠죠. 32번을 보면 16.5 cm 3승 per sec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면 회전식 펌프는 대용량에 적다하며 고장수리가 간단하다. 이 회전식 펌프를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냐면 냉장고 같은데 컴프레서 같은 것들이 회전식 펌프예요.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냉장고 정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대용량은 아니죠. 용량은 작고 고장수리도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 회전식 펌프는 기본적으로 고장수리도 어렵고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기어 펌프는 회전식 펌프의 일종이다. 기어 같은 경우에 뭐 도는 기어가 아닌 것도 있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도는 기어들이 많이 있고 회전식 펌프의 일종이다. 그리고 프렌즈 펌프는 왕복식 펌프이다. 왕다피풀. 왕복식에는 다이어프램, 왕다, 피스톤 프렌저 이런 것들이 있다. 맞죠? 그리고 터빈 펌프. 원심 펌프에는 터빈하고 볼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빈 펌프에는 안내깃이 있고 볼루트 펌프에는 안내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볼루트 펌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양정 대용량에 적합하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흔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펌프 종류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갑니다. 회전식 펌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왕복식에는 금방한 왕다피풀이 있다. 왕다피풀, 왕이 다스리는 피풀들이죠. 원심 펌프에는 볼루트하고 터빈이 있고 얘의 차이점은 안내깃이 있다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볼루트는 양정은 작지만 유량이 큰 거고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터빈은 양정이 높고 유량이 작은 뭐 그런 개념이에요. 34번. 관의 단면적이 0.6에서 0.2로 자 그림을 제가 교재에 있는 걸 갖고 왔어요. 문제에는 없는 거지만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쪽이 A 값을 대놓고 줬어요. 0.6 제곱미터라고. 그리고 이쪽은 0.2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줬고요.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평 원형 축소관으로 공기를 수송하고 있다. 자, 물이 아니라 공기죠. 공기예요. 관 마찰 손실은 없다고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7.26 뉴턴 퍼 세크 얘가 뭐예요? 뉴턴 퍼 세크는 중량유량 G죠. 감마 AV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중량유량을 줬다. 압력 감소는 얼마인가 하고 물었어요. 마찰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압력 감소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뭘로?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여기 이 부분을 1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이 부분은 2지점이라고 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먼저 세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지점 거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1 플러스 Z1는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Z2다. Z2. 여기서 마찰 손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게 수평관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는 없죠. 얘하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건 압력차잖아. 압력은 누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여기가 높고 흘러가면서 압이 떨어진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관이 줄어들으니까 관이 줄어든 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압력은 줄어들죠?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얘를 이렇게 넘기면 감마분의 P1-P2 통분했어요. 넘어오면서.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2지 통분하고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할 거는 얘죠. P1-P2는 2지분의 V1의 제곱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여기다 곱하기 감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V2 구해야지, V1 구해야지, 감마 구해야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먼저 공기 밀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밀도는 로죠. 로. 감마는 로지죠. 물이 아니에요. 감마는 로지. 그래서 감마를 구해보면 1.23 곱하기 9.8 해가지고 감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를 일단 구해놓고요. 그럼 V는 어떻게 구해요? V는 여기서 구하는 거죠. 여기 먼저 V1 먼저 구할까요? V1 여기에 있는 V1 먼저 구해야 합니다. Q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중량유량을 줬죠. 중량유량 얘가 7.26이에요 7.26은 감마 여기서 1.23 곱하기 9.8 하면 감마 값이 나왔어요. 감마 값이 얼마가 나오죠? 12.054 12.054 감마 A는 대놓고 여기 0.6을 주었죠. A 값이에요. 이게 지름이 아니라 A예요. 0.6 곱하기 V1 이렇게 해서 V1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V1 값을 구해보면 1이 나오나요? 1이 나옵니다. V1은 1m/s. 그리고 V2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7.26이고요. 12.054에다가 곱하기 여기서는 A가 여기죠. 0.2 곱하기 V2 해서 V2 값을 계산해 보니까 V2 값이 3.01가 나왔네요. 3.01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만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어딨어? 여기죠. 여기다 대입을 한번 시켜보죠. 2 곱하기 9.8 그리고 V2가 3.01의 제곱 마이너스 V1 1의 제곱 여기에다가 곱하기 감마가 아까 얼마예요? 12.054 12.054 하면 압력차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1번 4.96이 나왔네요. 35번 길이 100m 직경 50mm인 그리고 상대 조도가 0.01인 원형 수도관 내에 물이 흐르고 있다. 관내 평균 유속 2에서 4m/s로 2배 증가했다면 압력 손실은 몇 배가 되는가? 저희 직경이 나오고 그리고 길이가 나오고 상대 조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마찰 계수가 나왔으면 일단 마찰 계수가 나왔다라는 건 달시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달시식. 자, 마찰 손실은 마찰 계수 F D분의 L 2지분의 V제곱. 자, 이거예요. 달시 바이스바흐 식.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유동은 마찰 계수가 일정한 완전 난류래요. 이 달시식은 난류와 측류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 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닝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패닝의 법칙은 별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F값이 달시식에서 쓰는 F값보다 4배 큰 거예요. 4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주면 패닝의 법칙에 의한 얘가 패닝 마찰 계수인 F1이라고 해볼까요? F1 D분의 L 곱하기 얘가 4 되죠? 2V 제곱 해가지고 G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패닝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 마찰 계수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압력 손실이라는 게 여기서는 손실로 보면 되는 거죠. 압력 손실이 여기서 마찰 손실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 압력 손실은 몇 배냐고 물어봤고 나머지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뭐만 속도만 바뀌었다는 거. 속도만. 즉 이 마찰 손실과 속도의 제곱과 비례한다는 거. 이걸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거 이걸 1은 h 마찰 손실 2 네, v2의 제곱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딴 건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함수일 뿐이라는 얘기죠. 마찰 손실과 속도의 함수이다. 그래가지고 몇 배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h2를 구하라는 얘기죠. h2. 자, 일단 한번 구해봅니다. hl1 대 v1의 제곱. v1은 2의 제곱은 hl2 대 얘가 4죠. 4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얘 먼저 계산하면 4hl2는 16hl1 이렇게 되겠죠. 4배가 되겠네. 자, 바뀐 거 2배로 바뀐 상태에서 마찰 손실, 압력 손실은 바뀌기 전에 압력 손실의 4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36번. 펌프에서 기계적 효율이 0.8, 수력 효율, 최적 효율이 0.85, 0.75일 때 전효율은 수체기 3개 그냥 곱해주면 전효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체기는 뭐냐? 수력 효율이라는 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이걸 다시 쓰면 입력 마이너스 손실. 또 다시 쓰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출력 플러스 손실하면 그게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입력 마이너스 손실하면 그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입력에서 손실만큼 빼면.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일단 알고, 그리고 최적 효율을 먼저 계산해 보면 최적 효율은 흡입 유량에 대한 토출 유량의 똑같은 거죠. 입력 대 출력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흡입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넣고, 마찬가지로 여기 토출 플러스 손실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실이라는 건 누설량이죠. 누설량. 토출유량은 흡입유량 마이너스 누설량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누설량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력효율은 이론 양정에 대한 실제 양정. 이론 양정을 계산하니까 뭐 100이 나왔는데 실제로 펌프를 만들어서 돌려보니까 뭐 80밖에 안 나오더라 양정이. 그럼 나머지는 손실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적 효율. 기계효율이에요. 효율은 실제 공급된 동력에 대한 실제로 일한 동력.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공급된 동력에 대한 일한 동력, 입력의 출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효율을 다 곱해주면 그게 전효율이 된다라는 거. 전효율은 그냥 곱해주니까 뭐 쉽게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곱해줘 보시고. 37번. 수직유류관 속에 물기둥 높이를 측정하여 압력을 측정할 때 모세관 현상에 의한 영향이 0.5mm 이하가 되도록 하면 관의 반경은 최소 몇 mm가 되어야 하는가. 표면 장력 주어지고요. 그러면 모세관 현상, 이렇게 어떤 유체가 있는데 거기에 모세관을 쿡 하고 박은 거죠. 쿡 하고 박았을 때 모세관이 뭐 이런 식으로 모세관에 물이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올라왔을 때 그 영향을 0.5mm 이하래잖아. 이걸 0.5mm 이하가 될 때 관의 반경, 이 관의 반지름 관의 지름을 D라고 하고, D라고 하면 반지름은 D는 2R이죠. 반지름의 2배. 그럼 R은 2분의 D가 되지 당연히. 자, 그렇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모세관 현상이니까 모세관 현상에 관한 공식, 모세관 현상의 높이, 모세관의 높이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그러면 감마는 여기에서 물인가요? 물이네요. 물이고
뉴턴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도 물 9800 들어가면 되겠네. 9800. 그리고 여기에서 D를 우리가 구할 거고요. 그리고 4 곱하기 시그마는 표면장력 0.0728 0.0728 들어가고 코사인 지금 접촉각은 0이라고 쓰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0 계산기 치면 1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H가 된다. H를 얼마로 제한하고 싶다? 0.5mm로 제한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0.5를 넣으면 되나요? 자, 여기서 보면 얘네 미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든 이걸 바꾸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꾸는 게 편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점 찍고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0.0005 해서 계산을 하면 직경 D가 나오겠죠. 이 배관에 지름이 나옵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에요. 관의 반경이에요. 자, 일단은 직경을 한번 구해보면요. 구해보면 0.059429 0.059429 미터가 나오죠. 미터. 근데 밀리미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가면 59.429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지름이라는 얘기예요. 지름이니까 반지름을 구하려면 지름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이걸 2로 나눠주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29.72가 나옵니다. 자, 이거 잘 보고서 꼭 지름을 구하지 말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38번. 어떤 밀폐계가 압력이 200kPa, 최적이 0.1m 3승인 자, PV죠. PV. P 곱하기 V는 이게 뭐예요? 1이죠. 1. PV는 NRT. 이런 거에서 이게 다 1이에요. P가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 곱하기 얘가 미터 3승. 그러면 뉴턴 미터가 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FD. 얘가 1이죠. W는 FD. 1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점이 200kPa 그리고 최적이 자 이쪽 Y축이 200 그리고 X축이 0.1 200 200에 0.1 그 지점은 여기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압력이 100 떨어지네요.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져서 100 지점까지 떨어졌어. 여기죠. 100 지점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압력이 떨어지니까 부피는 팽창하죠. 팽창해가지고 0.3으로 왔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 왔대요. 선형적으로 왔다는 얘기죠. 가역적으로 팽창하였다. 선형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PV 선도가 직선으로 표시됐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과정 동안에 개가 한 일, 이 개가 한 일은 P 곱하기 V, PV가 증가하는 동안 한 일, 즉 이 빗금찜 부분의 면적, 이 면적이 한 일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일. 그런데 한꺼번에 구할 수 없으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 하나 구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이것도 하나 구하면 그게 면적이 되겠죠. 그럼 여기 먼저 사각형 걸 보면 0.3에서 0.1 빼니까 0.2가 되겠네. 가로는 세로는 100이죠. 100.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여기 100이죠. 높이가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2죠. 그럼 사각형은 0.2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플러스 삼각형은 0.2 곱하기 100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해보니까 얼마예요? 30kJ이 나왔네요. 30kJ. 39번. 밸브가 달린 견고한 밀폐 용기 안에 온도 300kg, 압력 500kg의 기체, 무게가 4kg이 들어있다. 밸브를 열어 이 기체의 1kg을 대기로 방출한 후 밸브를 닫고 주위 온도 300kg, 온도는 변함이 없고요. 일정한 분위기에서 용기를 장시간 방치했다. 최종 압력은 몇 kPa인가? 이 기체는 이상기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제 이렇게 그림을 실어놨어요. 밸브가 닫혀 있을 때 P, V는 N분의 W, RT 이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1kg를 빠져나가니까 이게 된 거죠.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압력은 여기 P1과 P2가 변했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얘 T1 온도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최적 똑같은 용기이기 때문에 최적 변하지 않았어요. V도 V1, V2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V1, V2 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똑같은 거니까 기체 상수 변하지 않았고요. 온도 변하지 않았죠. 온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체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체니까 자 분자량 뭐 똑같겠죠. 그래서 PV는 WRT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분자량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 변하지 않기 때문에 P하고 W하고의 함수예요. P하고 W. P하고 W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비례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조금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비례식으로 바로바로 압력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P1일 때 W가 얼마예요? 4kg. 4는 P2일 때 W는 3kg가 된다 이거죠. 3kg. 이렇게 해서 4P2 3P1 해가지고 P2는 4분의 3 P1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원래 있던 압력이 얼마예요? 원래 압력이 500이니까 얘가 500이죠. 곱하기 500을 하니까 계산이 500 곱하기 4분의 3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5kPa이 나옵니다. 375kPa. 40번. 기압계에 나타나는 압력이 700mmHg, mmHg예요. 그리고 인곳에서 어떤 용기 속의 계기압력을 측정했더니 600이었다. 절대압력은 자 절대압력 그리고 여기서 계지압이죠. 계지압.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대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기압. 여긴 대기압. 이건 계지압. 그리고 절대압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보면 어디예요? 그게 플러스 압이 계지압이니까 절대압은 절대계뿔이죠. 절대계뿔. 그래서 절대압은 대계뿔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압 구하라고 했으면 대기압인 지금 740mmHg 플러스 계지압인 600kPa 두 개를 도와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답이 몇 kPa로 나오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환산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740mmHg에다가 곱하기 분자분배 1기압을 곱해주면 되죠. 1기압 Hg로 밑에 Hg가 있어야 얘를 약분시키니까요. mmHg 1기압은 760mmHg고요. 그 다음에 kPa를 위에 넣어야 분자가 살아나죠. 그래서 7kPa는 101.325. 그래서 얘하고 단위 약분하고 계산하면 그게 40번에 얼마가 나오겠죠. 98.66. 그래서 98.66을 여기에다가 98.66을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언제나 유체역학은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풀 수 있는 것만 최대한 일단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돌리고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가세요. 처음부터 다 가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